공기하고 노출하니까 이 물질, 기름칠로 자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꺼풀로 자주 깜빡거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1분에 15번 내지 20번 눈을 깜빡거립니다. 오늘 알게 모르게.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컴퓨터에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보고 앉아있으면은 대한안과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1분에 5.3회 깜빡거립니다.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 엄청 많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그런데 그 약국의 그 인공 도 됩니다. 물질. 근데 내 같은 뭐 약국 가서 안 사고 물질을 하겠는데 원칙은 소고래가 약국에 사야 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이따가 피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의 몸속의 소금 농도는 그 한 설계상 것입니다. 0.9%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속에 소금 농도가 0.9%. 병원에서 생리식염 주사 그게 소금 0.9%입니다. 그런데 수돗물만 자꾸 찰랑찰랑 있으면은 우리 그저 몸속하고 수돗물하고 소금 농도가 안 맞죠. 자꾸 사용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 모이카에 가서 뜨뜻한 탕에를 하자비다 넣으면 이 속알을 같이 쭈글쭈글하죠. 이 수분을 흡수해서 쭈글쭈글 안 합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물리적 현상인데 우리 몸에 소금은 0.9%인데 모이카는 소금이 없잖아요. 그럼 이 피부망을 통해 가지고 이 이제 그 물리 화학적인 용어로 쓰면은 막 그런데 쉬운 말로 하면 이쪽 농도가 낮은 쪽에서 물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손이 물을 흡수한 게 아니고 잠깐 보면은 모탄 물이 일로 흡수대가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장이나 젊은 사람들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 하루 종일 들어앉아있다. 그건 문제 될까요? 우리 인간의 소금 농도는 0.9%고 바닷물의 소금 농도는 대충 4배입니다. 3.5%. 계산해도 되게 3.6% 4배다. 4배니까 바닷물에 하루 종일 들어앉아서 문제 되냐면 우리 몸속에 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확 안 빠져나가니까 못 느끼지만 그러면 개구쟁이들 하루 종일 바닷물 속에 왔다 갈 때는 뭐냐 물을 자주 마시게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눈꺼풀 이걸 조물주 설계상 그래 해놨는데 안 하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력 나쁠 때 어째라 뭐 눈에 이게 부딪힐 때는 뭐 어떻게 해보라 보다 이거 설계 도면상 눈 적힌 게 이거 다 해도 이게 책이로 수백 건 되고 1년 내내 이야기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설계도면 또 역할에 한번 볼까요? 이제 코를 한번 봅시다. 코. 그러면 설계 도면상 이 원리가 이해가 돼야 암이 왜 생겨났냐가 이해가 된대. 코를 갖다가 이제 종물제가 어떻게 얼굴의 가로세로 어느 방향에 어느다가 배치를 하고 모양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은 2개를 하는 게 좋겠다. 그 왜 2개냐 물으면 우리는 설명 못 합니다. 종물제가 설계상 콧구멍을 2개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종물제가 조금 배려를 하신 것이 우스갯소리지만 콧구멍 방향이 위로 오면 비 올 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방향은 밑으로. 그 다음에 코가 하는 일은 냄새 맡는 거하고 공기 빨아들이는 거 이제 2가지가 주 임무인데 숨을 쉴 때 이게 공기 중에 무슨 그 소음 비슷한 게 콧구멍으로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인체에 가장 확실하고 이게 수리도 필요 없는 공기 청정 시스템이 코 안에 코털하고 콧물입니다. 코 안에 코털하고 콧물.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코에 다 걸립니다. 코털하고 콧물에. 콧물에 걸리는 건 코딱지로 이제 이래 막 코딱지를 지가 힘이 더 저절로 떨어지던 좌우지간 몸에서 제거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코로나 이거 마스크 이야기를 합니다만 크기가 0.1 마이크로메타 되는 분지는 이게 이제 흡입 안에 피해 속까지 들어갑니다. 가서 이게 산소 운반 시스템에서 적혈구 위해서 몸속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최근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마스크는
우리나라가 마스크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지금 KF94 그런 거거든요. KF80 그런 거는 6마이크로미터짜리 분진을 80% 차단하는 게 KF80이고, KF94는 4마이크로미터 분진을 94% 차단하는 것이 KF94거든요. 그런데 다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4 내지 5마이크로미터. 그래서 KF94 저 끼면 94%까지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 6% 한두 마리 들어가는 건 어찌 되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적군이, 북한군이 일개 소대 취급해갖고는 우리가 방어가 되죠. 북한군이 예를 들어서 막 수백만 명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코로나 그제 94% 걸러내고 몇 마리 들어온 거는 우리 이제 방어 시스템에서 그 T세포, B세포, NK세포, 마크로파지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다 올려놨어요. 그럼 이를테면 국가로 치면 소총부대, 탱크부대, 미사일 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조물 쪽에서 이래저래 이제 다 나름대로 알아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교수들로 가면서 이제 교과목 분담할 때 내가 스스로 인체 생리학이나 해부 생리학 강의를 한 1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지가. 기가 막히게 막 감탄해요. 그런데 조금씩 애가 있어. 눈도 생명이나 시력 안 떨어지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암도 안 생기게 하나님이 설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설계 도면상 50% 책임, 본인 책임 50%. 나쁜 음식, 못된 게 골라간다든지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콧구멍이 이제 공기 호입이고, 콧구멍이 공기가 들어가고 어쩌고 이것도 이야기하거나 설명을 하면 이것도 아마 며칠 걸립니다. 그 설계 도면에 막 구두들이 적혀 있거든요. 고속도로 들어오면 매우니까 재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양이 많습니다. 그 두 번째 이게 냄새 맡는 기능 아닌 거죠. 코가 냄새를 맡는 거야. 콧구멍은 두 개지만 냄새 맡는 거는 두 개가 교대로 냄새를 맡아버린다. 이 한쪽 콧구멍이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냄새를 맡아버려요. 그때는 이쪽 콧구멍 냄새 맡는 거 수도 휴식. 요거 이제 3시간 4시간 끝나면은 요쪽 콧구멍에서 이제 냄새를 맡는 거죠. 이쪽 콧구멍이 이제 인물을 교대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거 잘 못 느끼죠. 그거 왜 그런가 물으면 그것도 하나님 설계 도면상 그렇다는데 그거죠. 그 이야기하는 김에 밑에 입 한번 이야기 더 해볼까요? 입은 설계 도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 밑에 어느 거리에 가로세로 몇 센치로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 설계 도면에 우리가 볼 때 핵심이 그게 날람날라면 혓바닥 하나 배치하고 이빨 32개 배치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저 이빨 32개인데 모양이 다 다르죠. 모양이 다 달라. 그거 왜 그럴까요? 설계하신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모양이 다 다르게. 미국 우리보다 한 번에 앞선 칼로리 영양학에서 탄수화물은 60% 먹어주는 게 좋고 고기는 뭐 10% 먹어주는 게 그 남들은 이야기하는데 이빨에 이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32개 이빨 중에서 20개는 곡류를 씹는 이빨로 조물주가 이빨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했거든요. 32개 중에 20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32개 중에 20개니까 이게 저 32분의 20이니까 4832, 4832, 45시 8분의 5거든요. 8분의 5면 8분의 4는 2분의 1이니까 50%고 8분의 1은 4분의 1의 반이니까 12.5%죠. 그래서 곡식을 씹는 이빨 20개는 우리가 먹는 식사량의 62.5%를 먹는 생명체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새 밥 안 먹고 어린애들
빵 먹다가 말다 가다가 아이스크림 만들고 그 공부를 하면 문제입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뇨 하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당뇨는 조금 잘못 먹으면 뭐 혈당 팍 떨어지면 뭐 졸도한다 이러가 사단계가 되는지죠. 탄수화물을 안 먹고 이게 내에 이게 혈당치가 떨어지면 만성 혈당치가 조금 떨어지면 정신분열증의 전주이라고 그런다. 특히 그런 젊은 애들이 문제죠. 이 이야기를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씩해서 그러면 20개 빼고 32개 중에 8개는 뭐냐? 야채, 과일 씹는 이빨로 만들어갔지. 8개는. 그러면 이제 됩니까? 32분의 8이니까 48, 32, 4분의 1이죠. 그래서 뭐 많이 먹으면 좋나? 그 올라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빨 수대로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하루 우리가 먹는 식사량의 4분의 1, 25%는 과일, 야채로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요즘 방송에 뭐 떠드는 게 비타민하고 미네랄 뭐 부족물을 사죠. 과일, 야채 골고루 먹으면 해결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골고루 먹는데 또 이제 뭐 강의하고 우리 인간이 뭐 모르면서 또 떠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듯합니다. 이왕 야채를 고루고루 자주 쓰려면은 뿌리 야채, 줄 야채, 잎 야채, 열매 야채를 고루고루 먹어라. 그게 내가 하는 이 오묘한 이게 섭리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 가르니까 이제 무슨 연구한다고 식으로 이래 그때. 그 다음에 그 마지막 4개는 여기 겐치입니다. 개이빨 겐치. 그러면 조금도 하느님께서 이빨에 겐치를 4개를 왜 이랬을까요? 육식하라 이 말입니다. 육식. 고기 안 먹으면 안 되고 육식하라. 특히 여기 연시가 그런 이상인데 단백질 섭취 아주 중요합니다. 방송에서 강조 많이 하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그 3대 영양소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이 3가지 성분을 음식에서 우리 적당히 뭐 이거 많이 먹고 저거 많이 먹고 하지만 먹는데 극한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탄수화물을 못 먹고 안 들어가면 의료모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비상체제가 딱 비상이 걸리면은 지방하고 단백질이 탄수화물을 바뀝니다. 그러면 지방을 못 먹는 행동이 되다가 지방이 안 들어오면 어느 시기처럼 지방이 또 비상이 걸립니다. 몸 안에서. 비상이 걸리면, 비상이 걸리면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지방으로 바뀝니다. 일부가. 그런데 단백질은 부족하면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단백질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꼭 먹어줘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요즘 그 방송에 요즘 그 KBS 라디오 방송 자료에 들었습니까? 저는 그 자면서 이 라디오 이포를 끼니까 그 1995년부터 오늘 아직까지 KBS 5시 뉴스대에 최근에는 건강 365 그런 걸 방송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유명 배운 의사분들입니다. 학교 교수 노릇할 때는 이게 안 되는데 정년퇴임하고는 백수하니까 아침마당하고 10시에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부르죠. 그거 빠진 적이 거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날 뭐 지금 이제 이게 개인 사무실 앞에 컴퓨터 두드려 켜놓고 하나는 이 방송국 연결해 놓거든요. 이거 강의하다 보니까 내 시간을 써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글 그 크롬에 들어가가지고 편성표 검색하면 KBS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면 디지털 KBS 그 검색이 되거든. 들어가면 KBS 그 텔레비에 1, 2 라디오 방송 모조리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때 그것도 하려고 하시는데 좌우지간 지난 목요일 날 무엇이든 물어봅시다. 예, 어느 분이 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대단하게 최신정보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심심하니까 이제 미국 영문 구글닷컴하고 미국 중국 바이두닷컴하고 심심하면 저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심심할 때 자문을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 그 나와서 이야기하는 전문가인지 교수님인지 그 헌어간 내노리를 부르더라고요. 단백질 섭취하면 안 된다면서 콩을 반드시 먹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더니 그게 1980년대 스토리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콩 속에는 메치오닌이 없으니까 콩만 먹으면 안 된다 말을 그래요.
그 1980년대인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8개. 이건 안 먹으면 인간이 못 삽니다. 비필수 12개. 이거는 있어도만 없어도만 있으면 더 좋아. 8개 필수 아미노산 이는 없으면 우리 인간이 못 삽니다. 근육이나 안에 장기 무슨 효소 엔자임 이게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콩 속에 그 당시 메치오닌하고 트립토판 또는 트리프토판 2개는 콩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분석하는 학문이나 실제 기술이 떨어질 때는 우리 몸속에 엄청 적은 약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알려진 건 우리 몸에 많은 거 철분, 칼슘 이는 많으니까 우리가 알아줍니다. 흔히 뭐 표현으로 참새 눈물의 100만분의 1보다 더 적은 약 그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콩 속에도 메치오닌하고 트리프토판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돼요. 콩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채식주의자하고 이거 시비가부터 뭐 콩은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데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체중 60kg 사람은 60g 먹으라 해야죠. 70kg 사람은 70g 먹으라 해봤는데 대충 계산해서 매주 콩 알배기 20개 먹으면 하루 필요량이 됩니다. 매주 콩 노란기죠 20개. 아니면 두부 반모. 지금 시중에 파는 두부 반모이죠. 참고로 두부 속의 단백질은 7.2%가 걸들었습니다. 냉동실에 이거 얼리면 50몇 %로 단백질이 대폭 증가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사고 오셔가지고 냉동실에 반나절이나 하루에 얼리가 잡수세요. 맛도 없어요. 원래 입이 들어오면 맛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빨 이야기는 이거 다 해도 뭐 잇몸이 어떨 때는 어떻게 하라면 이게 구두제지 지겠는데 그것도 날 제일 이야기고 방금 맛이 없다고 그랬는데 혓바닥을 이게 이제 설계를 하시면서 혓바닥 위는 맛을 감지하는 노릇을 해라 이를 우리 인간의 혓바닥에 미래 그래가지고 맛을 감지하는 세포가 9,000개가 들어있어요. 9,000개 되는데 이게 어쨌든 맛을 감지하는 미래라는 세포가 인간은 9,000개, 돼지는 15,000개, 소는 35,000개. 근데 개는 미래가 없어요. 그게 이상하죠? 개는 코로 거의 감지를 하는 거예요. 개가 코로 냄새를 맡는 능력이 우리 인간 코 능력이 15,000배가 그래서 내가 키우는 쑥개 삼돌이는 이웃마을 암개 삼순이가 발정하는 것까지 알고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는 코로 하라고 이제 조금씩 개 설계 도면은 그래 만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왜 그런 거 물으면 답 없습니다. 그 설계 도면이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해에다가 맛을 감지하는 세포 9,000개를 배치를 했는데 이게 인간의 약한 게 단맛에 약하죠. 해 끝이 단맛 담당하는 미래가 여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맛이. 그러면 해 끝 갖다 대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먹는 거요. 그 바람에 그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날 보고 인간을 설계하라고 내가 끌고 가겠어. 방금 말씀한 쓴맛이 제일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쓴맛이 제일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 쓴맛을 바깥에 배치를 해가 쓴맛을 자주 먹게 이래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그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 바뀌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고 또 목부터 배가지부터 이거 피고 이거 이야기 다 하려면 이것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정도 하고 우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입 안으로. 입 안으로 들어가면 대충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식도 있죠. 음식물 위장까지 돌아가는 식도의 길이가 약 45cm. 45cm인데 위장은 약 27cm입니다. 위장에서 작은 창자까지 붙은 그걸 12지장이라고 그러죠. 거의 정확합니다. 손가락 12개가 12지죠. 10개에다가 2개가 다 붙이면 딱 12지장 길이거든요. 그래서 12지장이라. 그래서 12지장은 길이가 23cm입니다. 23cm. 그리고
작은 창자의 길이는 6m입니다. 6m. 큰 창자의 길이는 1.5m입니다. 다 합치면 대충 8m 얼마가 되는데, 최근에 이런 항구는 전부 미국 자료거든요. 그 미국 사람 창자 길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 창자 길이는 미국 사람, 서양 사람 창자 길이보다 50 내지 1m 깁니다. 덩치는 작은데 왜 그럴까요? 저 아프리카 야생 동물들로 이 장의 길이를 보면은 육식을 주로 하는 사자, 호랑이, 치타는 창자 길이가 대폭 짧고, 초식을 주로 하는 말, 코끼리, 얼룩말랭이는 소들은 창자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보다 초식 동물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양 빕스테이크 찾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양에서 미국 이민을 초기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1세대 일본 사람들이 미국 왔는데 일본 음식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LA에서 김치도 사먹고 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 떼미 있으면 뭐 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1세대 일본 사람들이 빕스테이크를 주로 먹었는데 대장암 발병이 폭발했다고. 대장암 폭발했다고. 육식은 초식보다 대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부터 막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도 이야기하려면 그 하느님 그 설계 도면 10도 이야기하려면 이것도 며칠 이야기입니다. 엄청 많은 시간. 위장 이야기하려면 위 유문부부터 밑에까지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어디 자세히 소화는 어떻게 되고, 깻잎 뭐 소화가 어떻게 되고, 도마도 뭐 어떻게 되고, 뭐 음식이 수만 가지인데 그 들어올 때마다 이거는 성분이 예를 들면 깻잎 속에 성분이 뭐 10가지가 되지 1000가지가 되지 우리 이건 모른다. 일단 들어오면 탈없이 우리가 안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성분을 소화액이나 효소 무엇이 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라. 이거 이야기 달라면 100년 해도 안 되거든요. 100년 해도.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인기받는 게 장의 그 장내 세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장이 건강에 오래 산다. 이런 세계가 공통인데, 장내 세균은 약 39조 마리가 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아까 암세포를 공격하고 없애는 면역세포의 약 최대 80%까지가 장에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소총부대, 미사일 부대 중에 B세포는 장에 있는 미생물이 활발하고 튼튼해야 장의 상피세포가 너그 지금부터 무기 생산되라, 안 발동된다, 그 지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아주 우리 인간이 아는 게 그야말로 조금밖에 안 됩니다. 다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세계 2000년 때 예수 탄생 2000년 우리 인류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인류가 인체의 고유한 생이나 우주 자연의 섭취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느냐? 노벨상 받았어. 세계적인 석학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결론이 2%도 못. 2%도 못. 그래서 저는 병원에 종합 검사하고 막 은연중 하기 싫어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암 수술을 할 텐데 말 텐데 그 오사를 두고도 그러더라고요. 병원 적응된 데가 가서 물어보고 결정하라. 그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그저 암이니까 면역 하는데요. 대장, 소장, 장에 위장 분쇄에서 70 내지 80% 암세포가 장에 있고, 나머지 20, 30%는 집중적으로 몰려놓는, 어디가 몰리냐면 편도선, 그 다음에 맹장염. 우리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한 의사분들, 아들 감기 걸려 못 아프도 물론 그 잘라내피라. 그 잘라내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 잘라내피는가 그거? 면역세포가 그 엉덩 떨어졌는데 그거 왜 잘라냅니까? 그럼 옛날에 이거 개복 수술하면 서비스가 맹장염 꼬리 잘라 없애는 게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잘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파서, 이 면역세포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도 2%밖에 모르고요. 근데 손가락 끝에 또 면역이 많이 있는 건데 지금 모르고요, 지금. 하느님 설계 도면을 그리고 만든 하느님도 물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물어볼 재주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대충 이제 그 나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느님 설계 도면 이거 말로 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 것이고 이걸 종이에 적었다 칩시다. 적으면은 저가 책을 만들면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제일 큰 도서관도 다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많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정보가 유전 정보가 소위 DNA에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저 DNA 무게가 6피코그램. 이것도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그 반도체 반대 나노 샀죠. 3나노 5나노 이라는데 1나노는 10억 1나노미터는 10억 미터입니다. 10억 미터 동그라미 3개구에 1조 10억의 1000배니까 1조를 피코라고 합니다. 피. 요새 건강 강조하고 어느 분이 한두 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피를 표시를 합니다. 피코. 이 많은 정보가 담기 있는 하드디스크인지 주머니인지 그게 6피코그램입니다. 6피코그램. 인간이 만든 어떤 현미경을 봐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정도야. 그런데 이게 무슨 하드디스크 그런 소위 단백질이죠. DNA니까. 그래서 지금 컴퓨터 만드는 분야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언제 개발될지 모른다. 지금 하드디스크가 100메가에서 500메가에서 지금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용량 크기 1테라 사죠. 테라. 이 단백질 하드디스크를 만들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크기의 하드디스크에 무한 그 자료를 열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사람들이 연구 중입니다. 언제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이 정보들 지금 그 데이터 뭐 처리한다 해가지고 미국 회사 뭐 내비를 가 서울에 오대 정보 저장하는 그 데이터 그 회사를 만들면 이 공수를 운동량 이런 수십개 넓이에다가 데이터 저장하는 하드디스크가 서버 TV였습니다. 근데 이거 개발되면요, 이 조그마한 송강을 만데다가 무한정집이 지구상 모든 책 자료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면. 근데 우리 인간이 있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한 100일을 살아가는데 지금부터 이제 다음 화장을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 숫자는 30조 개로 봅니다. 30조 개. 조개를 보는데 1980년 90년대는 인간의 세포를 100조 개로 봤습니다. 100조 개로 보다가 90년대 오후 2000년 넘어서 60조 개라고 하다가 2013년경에 37조 2천억 개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30조 개로 봅니다. 30조 개. 우리 피부도 우리 이제 대부리 세포는 새로 생기고 활동하다가 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죽으면 이게 때가 되는 거죠. 그 종류가 기가 막힌다. 피부는 우리 인체의 제일 최전선 방어선이지 피부가. 이 피부가 1차적으로 외부로는 온도나 물리적 하대입을 이어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고생을 조금 덜하게 한번더 되는 게 때가 붙게 되어 있어요. 때가. 그런데 모아서 가서 이태리 타고가 빡빡 미는 거 건강 망치는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지구상이 제일 인기 있는 품목 5개 중에 하나가 때들이 수고입니다. 외국 사람들 엄청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사가면 되고 미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때미리 밀어본 일도 없고 비누칠을 하고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 때도 제2의 피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생각 나름인데 빡빡 밀고 살아도 되고 머리 몰라도 여탕인데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젊은 엄마들은 이제 고명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태리 타고 밀라면 젊은 애들은 더 아픕니다. 그거 밀면 애가 기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엉덩이 두드려야지 자식 저 아버지 닮아가 추지고 저거 안 한다면 그럴 거야. 네? 근데 빡빡 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가 생성 소멸을 대풀이 하는데 30조의 세포 중에 약 88%가 생성
소멸을 되풀이합니다. 근데 나머지 12%는 평생 이거는 생성 소멸 안 하는 게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생기면 이거는 죽고 사고 안 합니다. 참고로 뇌세포가 약 3천억 개입니다. 3천억 개 중에 이게 뇌신경세포가 1,000억 개. 그 1,000억 개 중에 이게 서로 이게 정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면서 그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문제 나옵니까? IC 나오고 JC 나오죠? IC는 빠져나가는 거야. 완전히 그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게 인터체인지고, JC는 뭡니까? 가라지가 빠져나가는데 다음 인터체인지까지 돈 안 주고 갈 수 있죠. 그래서 JC, 이거로 정수입니다. 정수. 내 세포의 정수.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천조개야. 천조개니까 막 엄청 인간의 능력으로 기계는 절대 그렇게 못 만든대. 그게 신경회로망입니다. 천조개 신경회로망. 그래서 무엇이 들어오면 기억이 되고 또 여차저차 하면 까먹기도 하고, 이게 탈이 나면 그만기 심하고, 저래 탈이 나면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에서 치매 이야기를 하더만요. 이래 탈이 나면 치매가 되고 저래 탈이 나면 치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매가 생기고 안 생기고 심하고 약하고 왜 그렇나? 해답은 하는 설계 도면이 아마 그런 겁니다.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30조 개 중에 12%에 해당하는 게 뇌신경세포, 이거 안 바뀌거든. 눈 안에 수정체 세포, 이거 안 바뀌거든. 수정체는 죽었다 살았다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각막 이야기를 했는데, 연시 많으니까 시간 같은데 이거 철상쭉 있는데 오다 가다가 저는 안 그랬는데 이 모서리 허벅지에 툭툭 받치가 아이가 내가 와 이러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자주 발생하면 녹내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가가고 있죠. 툭툭 받치면 내가 와 이러면 그거 엄청 아픕니다. 무슨 받치면. 그리고 뼈에 선이 직선 아닙니까? 그죠? 저기 어떨 때 한 번씩 이 휘어지가 보일 때 있습니다. 그건 황반변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뭡니까? 이게 상이 뒤에 받치는 디스크린이거든요. 그 황반변성 치료하면 실명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하면 끝이 없고, 그 지금 컴퓨터 개국 이런 거 안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12% 중에 생기가지고 안 바뀌는 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어떻게 냐면 한 번 탈이 생기면은 재생이 안 되는 그 포함해서 한 번 탈이 나면 안 바뀌는 게 뭐 있습니까? 척추 이거 탈나면 휠체어 타고 그 대체로 사람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한 번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 파괴되면은 그 생성 소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위마다 이게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뼈 세포는, 뼈는 약 7천억 개, 뼈는 다 바뀌는데 7년. 근데 우리 아까 평균적으로 내면은 다 다르지만은 30조 개의 세포 중에서 아까 88%로 보는데 하루에 3,300억 개가 새로 생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부가 될 일이 아니죠. 3,300억 개.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1초에 380만 개. 지금 우리 앉아서는 1초에 380만 개가 죽었다가 새로 살고 죽었다가 새로 살고 세포 그러니까 이 만드는 과정에 아까 지나갔습니까? 지금 돌아가서 암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DNA의 복제 에러가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안 하다죠. DNA는 유전자를 해도 되고 유전정보를 해도 되고 편리한 대로 쓰면 됩니다. 결국 거기서는 같은 말이죠. DNA가 우리 인체 세포가 죽고 살고 하는 이걸 이제 복제한다 이 말은, 복사는 그림을 똑같이 베끼는 게 복사죠. 복제는 어떤 물체를 똑같이 만드는 게 복제죠. 그래서 DNA 들어있는 아까 쭉 이야기한 설계 도면에 따라서 죽은 세포를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에러, 불량품이 생기는 게 암세포입니다. 그 암세포인데 하느님께서 인간을 설계하면서 아마 그걸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기는데 불량률이 생기고 암세포가 생기는데 하루에 몇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가 하면은 3,000개 내지 6,000개가 생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암세포가 3,000개 내지 6,000개 생깁니다. 지구상에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럴 때 어쩌면 그럼 암이 안 걸리고 사느냐? 아까 이야기하는 리프구의 우리 소총부대, 미사일 부대, 탱크 부대가 하루 3,000개, 6,000개 생기는 암세포를 싸그리 없애요. 그 이제 건강 상태가 유지될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그 노벨 의학상 받은 게 뭐냐면은, 받은 그 연구 내용이 암세포가 딱 생기면은 우리 인체에서 T세포가 제일 먼저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가지고 T세포 지도 암세포를 그 영어세포는 파이트 오프, 우리 화이팅 하죠. 전치사 오프 붙으면 간단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박살내다,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파이트 오프 더 캔서, 암세포를 박살내는데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T세포.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는 안테나를 암세포가 무력화시키게 돼요. 암세포 지가 이게 살기 위해서 무력화시키는데 2018년에 노벨 의학상 받은 분의 연구 내용이 뭐냐면 T세포의 안테나를 암세포가 무력화시키는데 그걸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이게 소위 요시 이야기하는 면역암 치료 방법이야. 면역암 치료. 방사선 쪽에 가면 난리가 나죠. 방사선 주위에 치료하는 뭐 이렇게 뭐 힘들죠.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제대로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방사선을 쪼이면 정상세포도 죽고 암세포도 죽습니다. 오전에 다 죽는데 3일, 4일, 5일 지나면은 정상세포는 70 내지 80%가 다시 살아납니다. 12%는 이후에 안 살아납니다. 암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다 죽는데 암세포도 20 내지 30%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계속해서 매일 그 못합니다. 정상세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4대1 비율입니다. 암세포 4개 죽으면 정상세포 하나로 죽어. 그래서 요새는 못 견디니까 이거 조사량을 조금 줄이거나 약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암세포 10개 죽으면 정상세포 하나 죽는다. 말은 그래요. 실제는 정상세포가 2-3개 한 3대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면역암 치료, 우리 이제 이 미사일부대, 소총부대 이걸 동원하면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그게 지금 현재 지향하는 그건데, 지금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직까지 저 밑에. 그래서 이제 하루에 3,000개, 6,000개 생기는 이 암세포가 우리 면역세포, 미사일부대, 소총부대에 못 없애면 이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6천, 7천, 8천 막 이래 불어갑니다. 불어가는데 암세포 한 개가 2개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15일 내지 60일을 걸립니다. 암세포 한 개가 100만 개로 불어나는데 최대 4년 정도 걸린다고. 4년 정도. 이런데 암세포가 점점 불어가지고 10억 개가 되면 1g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1g인데 10억 개 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암을 진단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 진단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뭐 스타트 기업인가 뭐 얼마 전에 신문에 뭐 이거 연구한다고 썼던데 흔히 쉬운 말로 피 한 방울 가지고 암을 진단한다. 희망사입니다. 희망사. 지금 스타트들은 미국하고 우리보다 조금 앞서겠지만은 피 한 방울로 암 진단하는 게 지금 목표가 뭐냐면은 10억 개 지난 그 단계에서 진단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목표가 뭐냐면은 암을 옛날에는 1기, 2기, 3기로 나눴는데 어떤 암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거든요. 1기 때 진단하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피 한 방울 가지고 암을 진단을 하는데 1기 때 진단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크게 기대할 바가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면역 그저 검사한다 이러는데 그것도 뭐 은퇴를 아니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 면역세포중에 소총부대, 미사일부대, 탱크부대가 다 있는데 소총부대 하나 검사하는 것이 면역 능력 검사입니다.
피검사 가지고 NK 세포만 검사합니다. 내추럴 킬러 NK 세포. 다른 거는 그 검사 한번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돈 주고 내 같으면 돈 주고 그 면역 검사 안 하고 그던가 그 삼겹살 한 보따리 하고 소주 한 병 사 먹겠어요. 내 같으면 순 엉터리 그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이들만큼 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불어나잖아요. 불어나는데 암세포가 10억 개 우리 인간의 분석 가능한 단계까지 오는데 9년 내지 14년이 걸린다. 9년 내지 14년. 9년 내지 4년이 걸리는데 이때도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죽는 건 언제 죽느냐면은 10억 개가 1조 개로 불어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10억 개가 1조 개로 불어나면 1000배 불어나거든요. 1kg으로 1000배 불어나면 사람이 죽는데 암은 왜 그러면 사람을 죽게 하는가? 암 자체는 인간을 죽이지 않는다. 뭐냐면 암세포 한 개가 옆에 있는 정상세포의 에너지 영향을 무자비하게 뺏습니다. 무자비하게. 그런데 암세포 하나 있으면 옆에 정상세포가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작동체로라. 비율이 어찌 되느냐면은 암세포 한 개가 정상세포 60개를 박살냅니다. 한 개가 60개 박살내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60개가 아니고 최근에는 조금 다른 경우는 30개를 박살낸다. 그런 이야기예요. 30개가 맞겠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암세포가 1조 개 1kg이 되면 체중 60kg인 사람은 적사입니다. 정상세포가 영양소를 다 뺏기고 적사입니다. 근데 1kg까지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년 내지 20년 걸립니다. 15년 내지 20년. 이 연세가 60, 70 되는 분은 지금 안 걸리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뭐한 이야기지만 20년 후에는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 120세까지 사실 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연세 어린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암이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불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암을 이제 그 면역세포가 이게 작동하게 하려면은 뭐 하는 만한 이야기지만 컨디션이고 뭐 이게 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돼야 되는데 이거 제가 그 홈페이지 올려놓은 거 들어가 보시면은 암은 그 자체로 인간을 사망하게 안 된다 하면서 심근경색증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이 수도받고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심근경색증 이거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우리나라 의외로 많거든요. 심근경색증 심장 근육도 한 번 죽은 거는 못 살립니다. 지금 아까 그 적기 제품들은 못 살리거든요. 못 살리는데 심장이 수도받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심방이 위에 두 개가 있고 오른쪽 심방, 왼쪽 방 심실이 밑에 오른쪽 심실, 왼쪽 심실 위에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심장이 방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방으로 피로가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밑에 오른쪽 심실에서는 못 들어가냐면 폐로 가죠. 폐에서 CO2 때문에 이제 산소를 흡착을 해가 적혈구 흡착을 해가 이 산소가 왼쪽 방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가지고 왼쪽 자심실에서 온몸으로 뿜습니다. 피를 뿜어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제일 파워가 좋고 근육이 두꺼운 게 자심실입니다. 이 자심실에서 출발한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까지 오는데 46초 걸립니다. 46초. 생각보다 빠르죠. 우리 요새 이게 레이노벤이나 비넬이나 이거 최신 기계들 있습니다. 소각집에 오면 모니터에 피 이거 지나가는 거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심실이 뿜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어느 이상 줄면 심장이 수도입니다. 그게 자심실 심장 근육세포의 40%가 파괴되면 심장이 수도가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39.99%가 파괴돼도 안 죽자는 거죠. 자다가 0.1% 파괴되면 40% 도달하죠. 이게 반시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본인이 잘 모릅니다. 야, 보통 때보다 와 필요하노? 보통 때보다 와 내 호흡이 가쁘노? 이 정도지. 시간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 사망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심장이 수도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뽑아갖고 그거는 심장 지도 피를 공급을 받아야 될까 그거 그렇죠? 심장에서 심장 지도 피를 공급을 받아야 돼. 그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혈관은 처음에 이게 심장에서 출발할 때 굵은 동맥 피가 왕창 나와가지고 저 말다리 가면은 가는 혈관으로 찢어집니다. 그걸 모세혈관이라고 그러죠. 털모자에 간을 세차. 가는 혈관으로 가서 산소를 내놓고 거기에서 대사가 된 CO2를 이거 흡착해 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정맥혈관이 될 거예요. 정맥혈관으로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모세혈관 아주 가는 간 있죠. 심장도 간상동맥 끝에는 아주 가는 간이 있다니까. 갔다가 또 정면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 가는 모세혈관의 직경이 6 내지 8 마이크로미터. 6 내지 8 마이크로미터인데 일로 통과하는 적혈구는 7 내지 8 마이크로미터.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이제 적혈구가 이 말초 모세혈관에 가면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압력에서 밀려가지고 통과를 하는 거야. 억지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이나 혈관이 좁아지면은 이 적혈구가 제대로 통과를 못하겠죠. 그러면 손발이 찼다. 손발이 냉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참고로 뭐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 하겠지만 우리 체온이 1도 떨어지면은 아까 그 면역부대의 파워가 36%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몸을 차게 하는 거 이제 집집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도 그래요. 여자들은 적중 이게 살아가면서 적중 온도가 25도가 적당해요. 남자들은 21.6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살다 보면 겨울에 남편은 더워 죽을 판이고 마누라를 자꾸 춘답니다. 나는 겨울 때면 마누라한테 말을 안 하고 이런 원리를 아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안 해. 곤약 체입니다. 더워서 막 잠을 못 자겠어. 근데 뭐 저 사람 여기 보면 와이 춥노 이 사람 와이 춥노 그 내용으로는 이런 거 옆에 때가 나는 더워 죽은데 그래 말할 게 아닙니다. 좀 이제 하나님이 설계도면이 그런 게 설계도면이 그런데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 할 거냐. 그러니까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6% 줄어든다. 근데 우리 인체에서 열이 주로 달아나는 방향이 머리로 달아납니다. 머리로. 우리 머리 김이 모르는 수도 있고 뭐 땀 나면 이게 땀이 밑으로 흐르죠. 이 눈썹의 첫째 역할은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차달려가 눈에 물을 못 들어게 하는 역할이 1차 목적이에요. 눈썹이 그런 거예요. 여기는 몸에 열을 갖다가 어쩌지 춥다. 발이 시리다 할 때 그렇게 느껴지겠어요. 양말을 신는 것보다 모자를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열이 머리로 달아나는. 그 기분은 양말 신는 게 기분은 그렇죠. 근데 실제는 우리 인체 열은 머리로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아까 이제 심장 열을 조금 더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모세혈관 밑에 혈관에 이게 굵으면 통과를 못 하거든요. 혈전 그릇이죠. 피떡. 우리 피떡 고지혈증 그거 여러분 예사를 보면 안 됩니다. 고지혈증 그거는 반드시 동맥경화 고혈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면 이게 혈전, 피떡, 피가 묻은 시리요. 피떡의 평균 크기는 11 마이크로미터. 모세혈관 통과를 잘 못합니다. 그렇게 심장 이 간상동맥에서 가지고 심장 끝에 모세혈을 가서 갖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장 수독입니다. 그게 빈궁들도가 내 가는 혈관에 갖다 막아보면 그거 중풍인데 또 그거는. 그래서 고지혈증 그거 예사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약 땜박질 할 때 보면 연세 많은 분들 고지혈증 처벌 엄청 가더라고요. 그거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고지혈증은. 그런데 고지혈증 때문에 우선 당장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 혈압은 필리적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왜냐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피는 물보다 점도가 5배 높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파이프에다가 물을 뿜으면 짝짝 나가는데 극단적으로 꿀을 부으면 이게 잘 안 나가죠. 고지혈증 때문에 점도가 올라갑니다. 점도가 최대
물보다 한 10배 이상으로 점도가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서 셀 뿜어줘야 되니까 그 혈압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중 붓는 거. 여러분들 쓸데없이 살찌는 거 무슨 수도 빼야 돼요. 삼겹살하고 등심구이 먹고 이게 체중이 1kg 불었다. 살이 100가죽이 붙었다 칩시다. 이 살도 혈관을 만들어갖고 영양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체중이 1kg 부르면 그 체중이 1kg 부를 때는 뼈가 생기는 거 아니고 살이 생기거든요. 거기 혈관이 700km가 더 생깁니다. 심장에서 뿜는 우리 인체 혈관의 길이는 12만 6천 km. 12만 6천 km에 1km 부르면 700km가 더 생기는 거예요. 10kg 체중이 부르면 7,000km의 파이프가 더 생긴다. 그러면 심장에서 그 뿜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kg의 체중이 부르면 혈압이 1 올라갑니다. 1. 그래서 뚱뚱해가지고 고혈압 사람은 체중을 1kg 뺄 때마다 혈압이 1씩 내려갑니다. 1씩. 근데 혈압은요, 내가 약국 펜방지라는 곳에 가면 그런 질문을 말하면 혈압은 치료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무국들은 바람 뚝 터지잖아요. 많이 오면. 고혈압은 치료는 내려고 일단 오늘 혈압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무슨 성소든지. 그 치료는 다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일가 터지면 그것도 일종의 내출이니까 그것도 일종의 중풍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죠. 그래서 이 고지혈증 이거 지금 예상을 보는 사람이 많은 건데 진짜 그 문제입니다. 그거는 무슨 수로 쓰든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무슨 수로 쓰든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이번에 우리 그 약사암실 연구에 처음에 기획할 때는 제가 3주 들어올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그 회원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저도 이제 첫 주 지금 한 번인데 다음에 2회, 3회 하면은 두세 번째 들어가도 이런저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정중한 오늘 그럼 90분 아니면 90분 6시 반부터 저 언제까지 그럼 90분 뭐 6시 반면 8시죠. 이미 지금 다 됐잖아요. 그런데 앞에 또 회장 인사 바람에 10분인가 잘라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약사 항암식물 연구에 이걸 이제 만들게 된 게 5년 전이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우리 이 소위 약사 선생님들이 약국하고 뭐 연구소 뭐 공지 다 하면서 우리끼리 그럽니다. 알아듣지는 않지만 국민 보건을 위해서 우리는 이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자칫 그래 해요. 국민이 알아듣는지 말아. 그래 하다 보니까 정작 나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은 누가 살피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떠드는 사람끼리 국민 보건 향상은 할 만큼 했고 또 앞으로 하고 내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일단 처음에 20명부터 출발해서 지금 한 30명이래요. 그래서 이름을 약사 항암식물 연구회 하고 그 다음에 항암 기능성 식물 또 부탁을 하는 사람이나 제가 또 그 정년퇴임 전부터 그 아름아름을 하다 보니까 온갖 약초들 부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보다 부산 일반 시민분들 중에 이 관심 있는 분들을 이런 강좌를 통해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끼리 자발적으로 약사 항암식물 연구하니까 이거는 약사분이 아닌 분이 대부분이니까 뭐 약연 항암식물 연구를 하든지 단체를 만들든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약초나 항암 기능식물 이런 것도 또 제공을 하고 아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과일은 향이 좋고 맛이 기가 막힌 거는 맛대나 과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시골에서 알잖아요. 완전 익은 거는 그 바람에 생자로 다 따가 출하를 하잖아요. 하는데 자두 중에 맛이 기가 막히고 향이 좋은 게 자봉크는 자두입니다. 자봉. 이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진도 떼어놨는데 자봉크는 게 향이 기가 막히고 맛이 좋은데 이거는 재배가 힘듭니다. 8월 상순 7월 말에 수확하는데 장마때 비 오면 다 터지고요. 그 중경도 여러분이 자두를 하기 위해서 봉지를 싸. 그러니 자두도 봉지 싸나가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어놓으면 텃밭 가꾸기 할 때는 그게 적이. 제가 시골에
뭐 갖다 심고 가위나무 심고 접붙이기도 하니까 1996년부터 교수 제자할 때는 학생들 학교에 하우스 그 야용식의 식물 재배 신설처가 강의도 하고 가르치겠지만 식물에 이어되고 저 안 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시골에 딱 900분 한 구역은 학생들 그 자연 그 실습 농장 배우해가지고 그 식물 클 때 이 한 달에 한두 번씩 학생들 한 10명씩 오면 제가 이제 삼겹살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보고 이래 했는데 그 이제 옛날에 그 자봉이라는 이게 자두나무를 제가 키웠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막 여차저차가 죽어버렸어 나무가. 그런데 나도 다른 자두나무 열매 찾아보면 젊을 때 뭐 헤어진 첫사랑 뭐 여자 그리듯이 그 자두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나고 농장에 하면서도 친구나 그 저 후배들도 그 자두 어디냐고 전부 그 자두만 자꾸 앉아있고.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이번 강의 바람에 제가 아까 이야기대로 무슨 모임이나 연락이 오면 내가 보정 공급해달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달 전부터 작심하고 조사를 인터넷에 하니까 충청도 어디하고 전라도 어디하고 자두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충청도 이분은 연락이 안 되고 전라도 이 양반은 유튜브 어디 보기에는 자봉자도 검색가 나옵니다. 앞에 무슨 농장에서 참새 농장이라는지 참새미 농장이라는지 어디서 자두를 받은데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물건 보기에는 그 자봉이라. 인터넷에 뒤지고 가지고 보니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내 한계리 579번지 하도주가 이름은 자봉말거든. 6월 29일 날 제가 이제 북부 경찰서에 코로 하는지 일제 앞에 사는데 출발해가지고 전라도 그 가서 이제 이게 여름 접이 되거든요.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시골에 그 접도 다 붙이라고 이제 보니까 그 이제 함을 안 가도 될 것 같아. 접이 대충 사는데 갔다가 부산 가지고 오는데 670km 자동차 몇 톤? 670. 그러면 지리만 모르면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는 거야. 끝이 없어. 갔다 왔는데 내비게이션 보면 막 헤매고 가다 보면 뭐 어디 막 스피드건에 사진이 찍혔어. 그래 집사람이 당신들 전라도 순두까지 왜 가냐고 뭐 젊은 애인 데리고 뭐 놀러 간 거 비슷하다. 아래로 훑어 보면서 묻는데 그래 무슨 설명도 못하고 아이고 그 후배들하고 그 무슨 못 먹고 하는 거 갔는데 뭐 그러다 보면 운전하기 때문에 뭐 그래 어물어물 넘어가고 마는데 그래서 이 자두 중에서는 시중에 갈각에 자봉 없습니다. 그 취급은 망해. 그 못 파는 분들은 다 자봉 그런가 이 꿈이 그런가 시간 속에 이야기해. 얘가 기가 막힙니다. 텃밭 가꾸기나 그 하시게 되는 거. 그리고 배는 우리 경상도 대부분 아는 게 시골을 시고 배 중에 막 향이 기가 막힌 게 있고 황금배. 근데 이거는 따가지고 서로 부딪히면 껍질 기지가 잘합니다. 조심스럽게 따가지고 일일이 종일에 쌓여야 유통 과정에 가능하고 진열회가 한 3일도 안 팔리면 물컹물컹해지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안 받아주죠. 그래서 취미 삼아 텃밭 갖고 있는 기가 막혀. 그런데 또 복숭아는 말이야. 아까 제가 중국 대학에 가 있을 때 한국 소식이 그리워서 우리나라 금성 라디오를 들어갔는데 2,800원 잡혀. 중국 백화점 엄청 비싼 일제 라디오 역시 그 가물가물 끼고 걷다 보면 제가 습관이 됐습니다. 전쟁할 때 예쁘 보고 그 다음 1996년인지 7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 새벽에 농민 방송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프로에 농수산이 인기가 들어오는데 그때 농민 방송이 있었어요. 새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복숭아 농사를 오래 짓는 분이 오다가 가다 보니 한 나무 가지에서 돌림변이가 생겨가지고 맛하고 향이 기가 막혀서 그걸 잘라가 접을 붙여가지고 키웠는데 서울의 롯데 백화점에서 비싸게 사줄 테니까 다른 데는 팔지 말고 다른 데 뭐뭐 반출도 하지 마라. 이래 방송이 나와요. 자작 일러가 대충 몇 명 나고 그 다음날 학교 출근하고 충청도 막 충청도 했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에 뒤졌는데 그 말 이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거 한 대폭이 좀 구입할 수 없을까? 그 방송된 그대로 이거는
우리말 밖으로 말투를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얼마고 직업은 무엇이고 연세 많은 부친이 모시고 저 모친이 96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 아버님 지금 97세인가 8세인데 시골에 지금 계시는데 그런데 일체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말투를 안 하겠다. 사정을 해갖고 그런 게그 2번을 주고도 2번 그래서 알고 5번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향하고 맛이 기가 막혀요. 이거는 껍질 말랑말랑할 때 따에 키우면 말랑말랑할 때 출하면 그 하루 만에 안 팔리면 못 팔면 껍질 빼고만 입에 갖다 대면 향도 기가 막혀 물이 뚜뚜뚜뚜뚜 흘러. 그러기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마을 이장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다른 데는 말도 안 하고 안 주는데 하도 세월이 많이 흐르고 해서 옆에 연세 많은 분들한테 무슨 분동 좋은 거 없나 이랬어. 그래 내가 잘라가 저 붙여가지고 입안 먹고 이 어르신이 작년에 돌아가신대. 자기 아들 손자들 시골에 그 복숭만 참고 다른 종류는 차를 안 된대. 와가지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복숭은 이름도 없어. 그래 적당한 이름 지려고 인터넷에 놓은 게 어지간한 그럴듯한 이름 복숭 이름 다 지났어. 그래서 본 게 없어서 맨날 이 복숭이 이야기하는 게 불편해서 제가 원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원향. 원래 원에다가 향기향. 원향이라고 내가 지가 이제 오리지널 향이죠. 그래서 그 우리 말하기 그 옛날에 그거 불편한데 원향이라고 그거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주위에서 그 저한테 따온 사람은 그 복숭아는 채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관심 있는 분들한테 서로 이게 적도 붙여보고 아니면 맛도 감동을 해보고 하면서 그런 약초나 과일이나 그거를 가지고 우리 먹는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아까 우리 항암식물 회장님 이름으로 주식회사 장수생명이라 가지고 이거 식품 약품 제조 가공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3개를 만들고 있는데 개국으로 만들고 있어요. 개국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 기준으로 우리가 만드는 개국구 말고 대한민국 개국과는 저기가 모서리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천연 꿀을 써야 되는데 이 여자분들 꿀 사본데 그 꿀에 대해서 아시나? 마트에 딱 들어가면 눈에 딱 띄는 전부 사양꿀입니다. 사양꿀. 설탕물이 키운 꿀이거든요. 사양꿀인데 이 화학적으로 진짜 꿀하고 분석하는 게 이 퍼밀 단위로 씁니다. 사양꿀은 마이너스 12 퍼밀. 그리고 퍼센트는 이 아래로 동그라미 1개인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2개 쓰는 게 퍼밀입니다. 아까 바닷물 농도 표시한다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35 퍼밀입니다. 퍼센트로는 3.5%. 근데 사양꿀은 법적으로 마이너스 12 퍼밀 또는 사양꿀이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 여자분들도 일부 사양꿀이 뭔지 눈치를 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업자들이 사실상 법을 어기고 포장에 사양꿀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12 퍼밀은 다 지키겠습니다. 그거지 안 지키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 그거는 지난번 문은 띄는 게 있습니다. 진짜 꿀은 문은 띄는데 절대 지키는 않는데 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놈의 지구촌에 꿀이 왜 이렇게 비싸노? 이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헤매보면 저 구석에 있는 밑에 꿀은 마이너스 24%. 근데 사양꿀은 진짜 성분의 꿀이 1 내지 2% 들어있습니다. 1 내지 2%. 사양꿀은 개인적으로 사면 한 대에 18,000원인지 2만원에 꿀이 있어요. 마이너스 24 퍼밀 진짜 꿀은 한 대에 5만원 내지 5만 5천원. 지금 우리 이 약사항암질 연구에서 만드는 개호구에는 이 꿀을 쓰거든요. 이게 돈 준다고 해서 많이 받은 돈 아니다. 그리고 또 개호구 만들 때 아카시아 꿀, 작꿀, 무슨 꿀, 유채꿀, 남꿀을 채취합니다. 조선시대.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있고, 그러니 이 시간이 되니까 지황 들어간 지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백봉령도 그렇고. 자부지간이 뭡니까? 그것도 인삼은 우리 한테 뭘렸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5년 103을 썼습니다. 5년근 103.
혹자는 뭐 5년이나 3년이나 6년이나 우리는 6년간 피부 직삼을 씁니다. 피부 직삼이 껍질 안 벗긴 인삼인데 도라지 음식이 대부분의 사포닌 영양소는 껍질에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부터 백삼 왜 껍질을 벗겼는가? 조선시대 그 당시에 건조기도 없고 빨리 건조하는 그런 게 뭐 이게 고마지 썩어버리고 그러니 껍질을 홀랑홀랑 벗기가 건조를 한 겁니다. 그 당시. 근데 지금은 건조기 있으니까 껍질 안 벗겨도 되거든. 그 인삼 피부 직삼 그게 치료 보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고 만들 때 사용하는 거는 6년생 1등급 피부 직삼이에요. 1등급. 이거는 5년간 103 가격 비용 뭐 이게 엄청 차이는 엄청 차이. 그리고 우리 그 관계하는 우리 항암식 뭐 후배들 몇 명 날 보고 손을 이래 만들어갖고 이거 뭐 파는 거 되겠나? 그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물을 소문을 아는지 우리 장수생명에 개운고 구입할 수 없다고 문의가면서 와요. 근데 우리 회원들 가족만 먹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원료값 정도 돈을 받고 주지만 그 하도 와서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때 모두 지쳐가니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일반 분들한테 그런 판매를 한번 해보자. 그 연구 중이라 지금. 하도 그 팔으라고 돌아다녀서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 당뇨병 환자가 많으니까 여주 환자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많습니다. 미국의 노벨상 의학상 2분 받은 양반이 그 70년대 말에 그 건강 책 사람들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많이 먹을 형편이 안 된 나라는 당뇨병 환자가 없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당뇨병이 생긴다. 그래서 국민소득 뭐 자꾸 따지는데요. 그 나라의 당뇨병 환자가 8% 이상이면 선진국으로 갑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당뇨병 생긴다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통계에 하면 12%. 엄청난 선진국입니다. 당뇨병만 두고 보면. 그래서 주위의 가족 친척 중에 이게 여주 이거 환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이게 우리 가족들 먹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또 소문이 나가 종종 연락오는데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생명이나 식물 한약재 분석이나 연구는 세계 최고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살만하니까 뭐 미국 약 수입해가 만들어 팔고 그랬는데 중국이나 북한은 여태까지 못 살고 가난하니까 오로지 논두렁 밭두렁 풀 가지고 삶아 먹는 것만 연구를 하지 신앙이고 돈 없어 못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발전이 됐는데 원래 여주는 어디에 좋은 거뭐 고지혈증이 좋습니다. 고지혈증. 고지혈증이 좋고 고혈압이 좋고 그 다음에 혈당 떨어뜨리는 당뇨에 좋고 그 다음에 여자들 다이어트에 좋고 지구상에서 여주를 반찬 상식으로 제일 자주 많이 먹는 나라가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장수초는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음식이 장수하는 두 가지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바닷가는 해산물도 많이 먹어요. 돼지고기 수육을 엄청 먹어요. 돼지고기 수육을 3시간 내지 4시간 삶는 거예요.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육은 45분, 50분 삶습니다. 어떻게 그 잘라보면 붉은 피도 있고 그렇죠. 3시간, 4시간 삶으면 기름 싹다 빠진다. 내가 그 학생들하고 실험해서 가마솥에 3시간 돼서 삶아보면 두부처럼 흐물흐물해, 두부처럼. 좀 시카야 칼로 자르지. 칼 갖다 대면 뭐 이게 이해지 버릴 정도라. 그런데 그 오키나와 사람이 싸는 수육하고 여주를 엄청 상식으로 많이 먹어요. 오키나와 사람. 그 이제 여주 먹고 오래 산다. 뭐 그런 이야기하는 뭐 하지 마라. 자우지간 아시아 지금 최대 장수소는 오키나와에서 여주하고 수육을 주로 많이 먹는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역시 당나무만에 그걸 만드는데 야국이라도 파는 거 동글동글한 환제 만들 때 조선시대는 꿀을 가지고 계란게 본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제 밀가루는 지금은 계란게 뭘 쓰는데 밀가루를 씁니다. 그것도 찰밀가루. 여러분 국산 우리밀 애용이 왜 안 되느냐면 우리밀은 안에 그 단백질 글루텐이 엄청 적습니다. 그 밀가루 음식 보면 글루텐 뭐 장 탈라고 뭐 사죠. 글루텐이 있는데 글루텐이면 뭐 빵을 이거 찔 때 글루텐이 이렇게 비닐 봉지 역할을 합니다. 열을 가면 이렇게 부풀어 납니다. 안에 이거 씌웠다고 기분이 뭐냐면 빵이 부풀어나는데 우리 밀은 이 글루텐이 적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건 빵을 못 만드는 밀이라. 근데 얼마 전부터 글루텐만 식품 첨가물로 나오거든요. 지금은 우리 밀에다가
글루텐을 집어넣어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풀어 오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방송 떠들어서 그러는데 밀가루 글루텐, 특히 애들, 저 밑에 대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전적으로 하느님 세계 도면상 미국 사람은 더 많고 우리나라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 장에 영향 미쳐버린 게. 그래서 밀가루를 계란 본드로 넣는데요. 여주한이나 무슨 한 만들 때 그 약재에다가 밀가루를 얼마나 들었냐면 5대1 내지 6대1 들어갑니다. 그 5대1을 들면 계산하면 16%거든요. 환약 한 주 먹는 뭐 5분의 1이 밀가루로 먹는 거예요. 하도 방송에서 글루텐 문화니까 어떤 데다가 설명해서 뭐를 적어놨냐면 이게 찹쌀가루에다가 적어놓거든요. 그것도 양은 그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가족 먹자고 만드는 여주하는 계란들이 뭘 넣냐면 알린산을 넣습니다. 알린산. 그 필수 아모네산이 있는 거 하고 정부에서 식품 첨가물을 허가를 해주는데 이 식품들이 어디에 주로 들어가냐면 요구르트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데 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1% 내지 2%만 해보자. 그래서 우리 가족 먹자고 우리끼리 만드는 여주하는 한전목모 몽땅이 여주라. 도라지 하나 만들면 몽땅이 도라지 이 되는 거고. 그래 이제 이게 설명서로 알려주니까 이런 경우는 뭐 글루텐 이야기 밀가루 많이 듣는 이야기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오면 온갖 데 전화 와가지고 그거 안 판다고. 우리는 이거 우리 가족들이 먹는 데서 파는 거는 조금 그렇다고. 이것도 아마 자꾸 알려지면은 전화돼서 하면 이 대체 10가지 씹어가지고 그것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쌍화탕에다가 4-6개 이거 약재를 첨가를 해갖고 쌍화탕 보약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약국에서 판매하는 쌍화탕이라는 게 비닐포에 된 거죠. 그거는 대부분 중국산 수입품을 쓰거든요. 우리는 국내에 없는 거, 감초, 계피 뭐 한두 개 빼고 전부 고임스러운 국산을 쓰는데 이 한 포 원가가 우리가 100원 치면은 약국에서 파는 건 원가가 53원 치예요. 우리가 2배를 쳐. 그러기는 일반 대외 판매가 힘들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가족끼리 좀 비싸도 돈 몇 푼 더 내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중국에서 뭐 또 최신 미국 같은 데 문헌 조사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방법이 뭐 갔는데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회원 약사님들도 그런 이야기하고 이거 찌드가 이 마시려고 코 딱 갖다 놓으면 향이 볼수록 다릅니다. 약국에서 파는 한약재는 별 덤덤한 향이 없어. 근데 우리는 가장 진한 한약이나 그리고 햇바닥에 탁 갖다 붙으면 맛이 진한 한약 맛이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싸구리 이걸 할 때는 이 알게 모르게 식품 첨가물이 약간 들어갑니다. 어지 오후 5시 어지 수요일이죠. 화요일이다. 화요일 오후 5시에 KBS 5시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산의 기름집 10군데가 참기름집에서 옥수수 기름을 참기름으로 팔아먹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삼겹살집에 나오는 참기름은 100% 옥수수 기름입니다. 옥수수 기름에다가 참기름 냄새 나는 화장품을 그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코는 참기름인데 그 참기름 아닌데 아니 화요일 5시 뉴스에 10군데서 팔았는데 그 기자가 그랬는지 뭐 공무원 그랬는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쓰면 될 텐데 옥수수 기름에다가 원래 무슨 기름을 이어가 팔아먹다고. 그 알아듣기 쉬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옥수수 기름에 카놀라유나 동백류 섞어가 팔아먹는다. 그 섞어가지고 참기름 냄새 나는 그런데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게 시간이 10분 넘으면 되겠잖아. 위해서 지금 시골에 제가 이웃이 현시하는 농사 짓는데 고춧가루, 고추는 키우는 걸 제 눈으로 보지 않은 거는 제가 팔아주지 않습니다. 시중에 팔리는 고춧가루 지금 정부 통계는 40%인데 거의 대부분 태양초는 중국산을 봅니다. 이 우리나라 이 죽일 놈들이 어쩌고 공무원하고 결탁을 하겠지. 건고추하고 고춧가루는 간세가 270%예요. 3배 간세를 먹어야 되니까 가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농민들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데 뒤로는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냉동 고추는 27% 가치가 없는 게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멀쩡한 고추를 냉동을 시기가 냉동 컨테이너로 들어가지고는 이 부산 회사가 제일 큰 회사죠. 그걸 해동, 건조, 분쇄해가지고 국산 태영초로 그 회사 정문에 3,700원 정도에 나가는데 매손 거치가 국산 태양초로 12,000원 내지 15,000원 팔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그 고추 건장을 회사 전기를 농용 전기를 공급을 해줘요. 그 또라이들 아닙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기억해가지고 초기 교선들 할 때 울분세대가 막 청와대 무슨 농림수산부 KBS CG만 번 전화하고 해봤는데 내가 또라이고 그런 거 맨날 해보겠어. 그런데 이 자기 업자들하고 짜고 농민들 일어나서 모르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에서 말 엉터리 고추, 불량 고추, 씨를 갈아가 아무리 집에요. 색소, 공용 색소 좀 집에 있고 고정하고 색소가 하나는 잉크제트 프린트 빨간색 올리고 하나는 빨간 구두기가 올립니다. 그걸 두 집에 있는데 해가지고 고춧가루로 하면 간세가 270%인데 물 타면 다대기를 하면 이건 47%. 그 죽이는 놈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이 다대기는 중국에서 들어와. 곰탕 집에 와서 다대기가 한번 쳐다보면 내 쏘그랐습니다. 말도 말고 전부 펄펄 버려 샀는데 나는 그거 쳐다보면 밥맛 없어. 국산 다대기 없습니다.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참기름 그러지. 그래서 우리 회원하고 우리 가족은 제가 이제 연세 많은 분들한테 고추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우리끼리 갈아먹고 참깨 또 우리끼리 사가지고 참기름자가 우리끼리 갈아먹고 병기다 되고 이런 운동을 우리끼리 하는데 우리 강좌에 오시는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 이걸 해보자 이런 거죠. 제가 고향이 마산 근교의 경남 함안군 대산면입니다. 그 시골 대산면 동네가 집도 풀어나지 않고 인구도 안 풀어나는 그 얼마 안 되는 면 소재지인데 참기름집 고춧가루 빠는 집이 4집이 있어요. 4집.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 집 먹고 살기도 뭐한데 어떻게 4집이 있느냐.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기름 짜거나 고춧가루 갈로 고추 들고 대구, 마창, 부산서 우리 시골로 온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고추 한 건 10건 사가지고 부산에 고춧가루 가는데 들고 가면 그 먹여놓고 2-3시간 있다고 그러는데 바꾸지게 하는지 자기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또 참깨 맺을 때 갖다 주고 기름 짜는 주려면 그 기름 짜는데 지금 짜는 시간이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있다고 했어. 이러거든. 그러면 무슨 뭘 어떻게 주는지 그 마음이 안 뱉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우리 그 시골 촌동네 들고 와가지고 그 갈 데도 없고 한 게 고춧가루를 기름 옆에 앉아가지고 기눈에 이제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동네 기름집 기름 또 고춧가루는 이 세계 주로 가져야죠. 적석식품 제조 판매 허가를 급판이라 급판. 그러기는 알고는 말이죠. 식당에 있는 김치의 99.9%는 중국 소금 김치도 있고 저기에 중국 김치에 뭐 해충알 들어가고 방송하고 말이요. 지금은 그걸 보도하는데 왜? 보도해봐야 소용도 없고 해충알 있는 거 다 있는 거 무작위에 있는 걸. 중국은 배추 키울 때 비료 피서 못 주고 비료 못 씁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는 또 좀 갖다 둔 돈 적게 드는데 그 왜 쓸 때도 돈 주고 그 비료를 갖다 뿌립니까? 그래서 5분만 더 실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먹기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치유농업에는 텃밭 가꾸기 하면서 이것도 막 이야기하자면 세월은 내가 이야기하면 안 돼. 하나만 내가 야채나 이거 과일을 직접 키우면서 질소 비료만 거의 안 주고 키우도 엄청난 건강식이다. 옛날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질소 비료. 가을에 마트에 파는 김장 배추는 밑에 흰 부분 뿌리는데 흰 부분에 길수록 상품이 돼요. 제가 1년에 적게는 200포기, 500포기 배추 주는데 질소비를 거의 안 주고 주거든요. 아담 사이즈입니다. 씹어보면 딱딱하고 김치 담아놓으면 봄때도 물이 질질 안 들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돈을 만들면 무엇이든지 질소, 요소 비료거든요. 한 주문씩 줍니다. 한 주문씩. 요소 비료의 효과 기간은 보통 한 달을 봅니다. 오늘 한 주문 주고 한 달 뒤 또 한 주문 주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식물에는 질소 성분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질소 성분이. 이 질소 성분도 망창극이 우리가 먹으면 위 소화되는 과정에 질산염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우리가 먹는 어패류, 생선동산의 제2급 암민이라는 성분하고 합쳐가지고 니트로사민,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강력한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이 막 한중식입니다. 그거. 근데 미국 사람들 뭐 그걸 뭐 기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3, 4년 전까지 좀 되겠죠. 지금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지구상의 단위 면적장 요소비를 제일 많이 뿌린 나라가 코리아,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많이 뿌린 나라가 네덜란드.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미국. 미국은 단위 면적당 질소비로 얼마 이상 뿌리지 말라고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강제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농림축산부에서 농민교육에서 비료 사용을 얼마 이상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아까 농축부이제 제가 그 농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골은 뭐 며칠 된 그 농사 짓는 동만 나오면서 농은 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트랙터, 가리비, 개문기, 용접기 저까지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저 100회 이상 되면은 옛날 그때 뭐 못해 힘이 들어서 지금 이거 이제 트랙터가 한번 끌고 들어가면 다 해준다 지금. 그래 농업 경영체 등록해서 뭐 갖다 줘. 그리고 농업 경영체 아까 공이 직불제 바르면 저보고 인터넷 교육 받으러 해서 의자리 컴퓨터 그 포토선 들어보는 게 지금은 그거 되게 나오대. 단위 면적당 비료를 얼마 이상 쓰지 말라. 그러면 지금 농약하고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막 10시간 이야기 거리는데 무슨 내가 직접 키우면은 농약 그런 것도 물론 질소비로 거의 안 주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강식입니다. 대단한 유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모임은 시골에 이제 배추로 작년에는 우리 회원들이 시골 이제 촌집에서 그 1박 2일로 김치를 가져답니다. 김치. 이런데 김장철에 그 소금 잘못 사면 중국 공업용 소금 사먹고 난리 납니다. 오래전에 프랑스 계란도 소금이 세계 최고라고 우리 천연염보다 50배 비싼 값으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신한 천연염이 세계 최고, 프랑스 계란보다 훨씬 뛰어난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금 소비가 거의가 김치 담는 데 사는데 전신에 김치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전라도 신안의 그 천일염 업자 제가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해마다 그 천일염 제가 주문하고 사는데 거의 폐업을 해도 지금 안 팔리니까. 그래서 천일염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금은 암염입니다, 암염. 100% NaCl 소금입니다. 그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얼대기 의사들 중에 일본은 짜게 문제 말하는데 우리 소금은요 NaCl 소금 그 주성분이 82%, 85%입니다. 나머지는 포타시움 무슨 마그네슘 이 기가 참 미라면서 다 달아내는 거지 우리나라 소금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치도 담아먹고 일하려면은 이제 그 늙은마 하신 분이니까 이런데 저런데 그저 이 텃밭 가꾸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특정한 지역에 저 지금 이제 그래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저 홈페이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시라 하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손자들 보는데 이거 대자 보는 척 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전에 부산 강릉시 여의학사에서 중국 해화수 강의 강좌를 만들었고 반풍도 정보고 이제 중국 해화 강의도 해주고 코로나 전에 이제 쭉 하다가 마지막에 그 얼마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교재를 이제 몰랐는데 영양교수의 밑에 이제 중국 교재를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연세 많은 여자분도 있고 남자 우리 약사들